네, 이번엔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수렴성을 판단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급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판정법 7가지 또는 뒤에 나오는 교대급수 판정법을 이용을 하셔서 주어진 급수가 수렴을 하는지 발산을 하는지 아니면 절대 수렴을 하는지 조건 수렴을 하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정법을 내용을 당연히 일단 숙지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판정법을 어떤 유형의 급수에서 사용할지 감을 잡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판정법은 가장 기본적인 일반항 판정법 또는 발산 판정법이라고 하는 판정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텍스트북을 캡처를 한 내용인데요. AN이 요 급수가 수렴을 한다면 리미트 AN은 0이 된다. 요게 이제 일반한 판정법인데 주로 판정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는 사실 이 명제가 아니라 요거의 대우 명제죠. 그래서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을 한다. 그래서 요 명제가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게 발산 판정법이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로 갈수록. 왜냐하면 다른 판정법에 신경을 쓰다 보면 발산 판정법이 제일 기본적인 건데 요거를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2n 플러스 1분의 n 요런 급수를 이제 막 다른 판정법을 이용해서 막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바로 발산 판정법으로 얘가 지금 극한 2분의 1로 가니까 발산을 한다. 요거로 결론 낼 수 있는 건데 이제 지금은 좀 단순한 예시를 들었지만 극한을 구하기가 조금 복잡한 형태의 급수가 나왔을 때 이런 극한 값을 계산하는 걸 시도를 하지 않고 다른 판정법을 먼저 시도를 하다 보니까 꼬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도를 해봐야 될 판정법은 맞는데 사실 극한 값을 0이 아니게 주는 문제는 드물긴 해요. 근데 계속 다른 판정법으로 시도해도 안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돌아올 판정법은 발산 판정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판정법은 피급수 판정법입니다. 피급수 판정법은 이제 특수한 꼴을 가질 때 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꼴을 가질 때 쓸 수가 있습니다. n의 p제곱분의 1꼴을 가지는 급수라면 이 p가 0과 1 이하일 때는 발산을 하고 p가 1보다 클 때는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령 n분의 1, 시그마 n분의 1은 발산을 하겠죠. 그리고 뭐 시그마 n의 2분의 1 제곱분의 1은 당연히 발산을 하고 뭐 시그마 n 제곱분의 1도 요거는 수렴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P급수 판정법은 사실 요런 식으로 그냥 문제가 요렇게 나오면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나오고 P급수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나중에 극한 비교 판정법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요것도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게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네, 그래서 얘들은 이제 해당 꼴을 가지는 급수를 봤을 때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중에 극한 비교 판정법에서 유용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교 판정법입니다. 비교 판정법은 정말 중요한 판정법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비교 판정법이 가장 유용하게 쓰여요. 가장 어떻게 보면 답을 이제 교수님들이 문제를 만드실 때 비교 판정법을 이용을 많이 하려고 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보면은 일단 발산 판정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할 때 급수 안에 있는 요 시퀀스가 AN과 BN이 더 클 때 시그마 BN이 수렴을 한다면 시그마 AN이 수렴한다. 요게 비교 판정법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시그마 AN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AN 자체예요. 그래서 AN 자체가 그냥 BN보다 작으면 시그마 BN이 수렴을 하면 시그마 AN이 수렴을 한다. 요게 이제 그 비교 판정법인데 가장 활용도가 높은 판정법입니다.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요런 급수가 있다고 합시다. sin n분의 1.
요거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그죠? 감이 잘 안 잡히죠. 이런 약간 삼각함수나 삼각함수, 뭐 탄젠트 n분의 1도 그렇고 요런 식의 꼴이 나오면, 급수가 나오면 거의 90%는 비교 판정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래프를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 느낌이면. 그래서 sin x의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n분의 1은 무한대로 가게 되면 0 근처에서 놀게 되죠. 그리고 얘가 지금 초항이 1이기 때문에 1부터 쭉 0에 다가가는 꼴이겠죠. 여기 있는 사인 안에 있는 저 정의역의 값이.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만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그래프가 0과 1이기 때문에 그냥 요 근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근처에서 놀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요 선이거든요. 여기는 1이겠죠. 요건 사인 x 그래프입니다. 지금 검은색은. 빨간색은 y는 지금 파이분의 2x 그래프죠. 그래서 지금 사인의 n분의 1이면 정의역이 0과 1 사이에서 놀 거기 때문에 부등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사인 x가 파이분의 2x보다 크다가 만들어지죠. 요거는 한정이 되겠 0과 x 사이일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 등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인 n분의 1이었죠. 파이분의 2 곱하기 n분의 1. 자, 그렇게 되면 시그마, 자,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얘가 발산을 하죠. 시그마 n분의 1은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n분의 1이 발산을 하기 때문에 발산하는 것보다 더 크면은 발산을 한다. 자, 따라서 시그마 사인 n분의 1은 발산을 한다. 이렇게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 판정법은 발견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발견을 한다면 바로 맞출 수 있겠죠. 지금 시그마 n분의 1 발산한다 바로 지금 제가 썼죠. 네, 이것도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그냥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극한 비교 판정법이 있습니다. 극한 비교 판정법인데요.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급수 an, bn, 시그마 an, bn이 있으면 일단 가정은 positive term series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여야 된다는 거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그러니까 모든 항이 양수인 두 급수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positive 넘버일 때 an이 수렴하면 bn도 수렴을 한다. 자,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 드리면은 이 리미트 an의 값이 bn분의 an의 값을 l이라고 뒀을 때 요 l이 0과 무한대 사이면은 그러니까 수렴성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시그마 bn도 수렴하고, 시그마 an이 발산하면 시그마 bn도 발산한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이면 안 됩니다. 극한 값이 0이면 안 되고 어떤 포지티브 넘버가 되면은 요 an과 시그마 bn의 수렴성은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언제 유용하냐? 두 급수 중에서 하나를 알고 있을 때 유용하겠죠. 그래서 제가 P급수를 알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P급수로 사용을 해서 단순화를 시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가령 위에서 sin n분의 1을 저희가 예시로 들었는데 n분의 1의 sin n분의 1을 만약에 이제 판단을 하라 하면 시그마 n분의 1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요거를 요렇게 극한을 취해주면은 날라가고, 얘가 sin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겠죠. 요 경우에는 쓰일 수가 없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예시를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데 하나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편한 경우입니다. 진짜 맞춰주는 예시들이 있을 건데 조금 있다가 한번 찾아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급수와 모르는 급수가 있을 때 유용하다는 거. 자, 루트 테스트는 이제 근판정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근을 씌워주는 건데요.
얘도 조건은 positive term이어야 됩니다. positive term series여야 되고, 얘는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n 제곱근을 씌워주면은 요 값에 따라서 수렴성이 나뉩니다. 요게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1보다 크면 발산을 하고, 그냥 1이면은 수렴한지 발산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죠. 어디에서 쓰일지가. an이 급수가 뭐뭐의 뭐 2n 제곱, 뭐뭐의 뭐 n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수열이라면 아주 유용하겠죠. 그래서 뭐뭐의 거듭 제곱, 급수 전체에 거듭 제곱이 있을 때 아주 유용한 테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루트 테스트는 네,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시오 테스트로 가겠습니다. 레이시오 테스트는 an분의 an 플러스 1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항과 다음 항의 관계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의 리미트 값이 이제 1보다 작으면 수렴을 하는 거고 1보다 크면 발산을 합니다. 근데 1이면은 수렴성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데 그냥 절대값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거 지금 절대값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라서 네, 그냥 저것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1보다 크면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요것도 정말 뻔해요. 분모 분자에 거듭 제곱이나 팩토리얼이 포함된 급수는 아주 유용합니다. 요런 거죠. 2의 n제곱분의 n의 5제곱. 요런 거는 다음 항이 요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리미트를 씌워버리면 2가 나눠지고 요 n 5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5제곱은 그냥 1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나오겠죠, 정답이. 그래서 1보다 작기 때문에 수렴한다, 이렇게 적어도 돼요. 어떤 급수를 수렴성을 판단하기 전에 직감적으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판정법 같은 경우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발산이라면 뭐뭐보다 크다의 꼴의 부등식이 세워져야 되는 거고, 수렴을 증명하고 싶으면 뭐보다 작은 것이 이런 형태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이 급수가 수렴할 것이냐 발산할 것이냐를 그냥 찍고 들어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수함수고 다항함수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수렴을 한다. 왜냐면 분모의 속도가 더 크니까, 증가 속도가. 이런 식으로 직감적으로 찍고 들어가면 네, 아주 도움이 되겠죠. 이것도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적분 판정법입니다. 적분 판정법은 조건이 좀 많습니다. 일단 어떤 함수 f가 양수고 감소해야 되고, 그리고 정의역이 뭐 t라고 하면 t가 1 이상일 때 이 급수는 시그마 f는 수렴을 한다. 이상적분의 값이 수렴을 할 때, 이상적분의 값이 존재를 할 때. 이상적분은 여기 나온 것처럼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이상적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대가 지금 적분 구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적이라서 이상적분이라고 하는데, 얘를 그냥 일반적으로 적분을 하듯이 b를 대체를 해놓고 적분을 하고 그냥 요거에다가 b를 무한대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적분과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 f가 수렴한다라는 것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 값이 존재를 한다랑 동치다. 그래서 요 적분 판정법도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은 코시의 응축 정리를 할 때 제가 다양한 예시들을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시들은 사실 적분 판정법으로 풀어야지 정말 쉽게 풀리는 예시들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것도 급수의 꼴을 봤을 때 2의 x제곱이나 ln x
뭐 x분의 1이 있고 뭐 lnx가 있고 뭐 x분의 lnx 이런 식으로 뭔가 치환적분이 가능한 느낌으로 있으면은 요런 급수들은 다 적분 판정법으로 해결하면 쉬울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판정법에 대해서 알았어요. 일단 지금까지는 절대값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급수에 대한 거고 이제 절대수렴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 Alternating Series 테스트는 교대급수 판정법인데 요거는 이제 7가지 판정법과 좀 약간 결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교대급수 판정법은 일단 얘도 판정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단은 요런 꼴이어야 됩니다. 교대급수 말 그대로 교대가 된다는 거죠. 부호가 교대로 일어나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an 시그마 요 급수는 수렴을 합니다. 어떨 때 수렴을 하냐면 an이 감소하는 수열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간다면 얘는 수렴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1이 n제곱이 달려있기 때문에 수직선상에서 그러니까 좌표평면상에서 0을 이렇게 기점으로 지금 1을 넣으면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a1이니까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엔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a5 a6 이런 식으로 쭉 되겠죠.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네, 수렴을 한다는 거죠. 이게 교대급수 판정법이고 교대급수 판정법은 사실 뭐 크게 어려울 거는 없는데 이제 여기에서 절대수렴이랑 조건수렴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교대급수 판정법이 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없애주고 싶다면 우리가 절대값을 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aj라는 요것에다가 시퀀스에 절대값을 취하게 된 요 급수가 수렴을 하게 되면 그냥도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얘가 어떨 때 쓰이겠냐면 얘 지금 aj라고 표현을 했지만 위에 있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an 요거를 들고 오면 그러니까 굳이 교대급수 판정법을 쓰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 있는 7가지 판정법을 쓰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거라고 봐도 되죠. 왜냐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an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냥 an이 될 거니까 그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다 날라갈 거잖아요. 그리고 an은 지금 포지티브 텀이니까 네, 그래서 7가지 판정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지금 개념이 나왔다라고 봐도 되겠죠. 앞에 있는 7가지 판정법을 쓰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an 플러스 an은 절대값 요 an은 0보다 크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an과 플러스 an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n이 된다면 0 되겠죠. an 마이너스 an이니까 플러스 an이라면 2an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부등식을 세울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요렇게 되겠죠. 현재 지금 an이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얘가 수렴한다면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요 전체가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시그마 an 플러스 절대값 an 요것이 수렴을 하게 되고 주어진 게 지금 시그마 절대값 an이 수렴을 하니까 우리가 급수의 성질 중에서 수렴하는 두 급수는 저희가 뺄 수가 있었죠. 합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빼볼게요.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빼면은 날라가고 an만 남죠. 그래서 얘도 수렴. 따라서 우리가 시그마 절대값 an이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시그마 an도 수렴을 한다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하게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조건 수렴이고 어떤 게 절대 수렴인지 개념이 나옵니다. 자, converges conditionally 조건 수렴 그리고 converges absolutely 절대 수렴. 자, 그러니까 일단 절대 수렴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도 수렴을 하고 그냥 시그마 an도 수렴도 하고 둘 다 수렴하는 거를 절대 수렴이라 합니다. 근데
시그마 뭐 AN 요거는 그냥 수렴을 하는데 시그마 절대값 AN이 발산은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얘가 컨버지 한다고 해서 얘가 굳이 컨버지 돼야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런 애들, 요런 수열을 보고 우리는 조건 수렴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보면 마이너스 1에 n제곱이 붙어있는 꼴의 교대급수들은 대부분 이것이 조건 수렴하는지 절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시오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셋 중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좀 구체적인 예시들은 일요일 수업에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7가지 판정법과 이제 절대값이 달려 있는 교대급수들, 뭐 절대급 뭐 수렴, 조건 수렴도 배웠는데 이게 좀 머릿속에서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잠깐 잡아 드릴게요. 일단은 절대 수렴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절대 수렴을 판단하는 게 스텝 1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절대 수렴을 판단을 한다는 거는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그 급수가 수렴한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 절대 수렴이 수렴을 한다. 그러면 절대 수렴하면 그냥 원래 것도 수렴하기 때문에 그냥 수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끝이 나버리죠. 근데 만약 절대 수렴은 안 한다. 그럼 스텝 2는 그냥 그 급수 자체의 수렴성을 판단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있는 상태의 급수를 판단하는 거죠. 네, 그 급수의 수렴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서 안 된다면 발산, 그리고 수렴이 이때는 한다. 그러면 조건 수렴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 흐름대로 따라오시고, 그리고 이 절대 수렴을 할 때 우리 앞서 배웠던 7가지 판정법들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해서 요 갈래에서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지금은 지금 출발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뭐 an꼴 요런 꼴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그냥 마이너스 1의 n제곱 없으면은 바로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네, 수렴성은 조건 수렴이라는 말도 안 붙겠죠. 그럴 때는 지금은 그냥 네,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붙어있는 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